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설 연휴의 끝자락, 연휴 마지막 날 열린 토트넘의 풀럼전 원정 경기, 손흥민 선수가 케인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며 토트넘의 1대0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아스널, 맨체스터 시티 등 연달아 치른 빅매치에서 연패를 당한 토트넘, 이번 경기까지 패배할 경우 콘테 감독이 시즌 중에 경질당할 수도 있는 위기였는데요. 토트넘이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4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승점 차이도 좁히며 기사회생했습니다. 이날 경기 결승골 해리케인 선수의 원더골이기도 했지만 이 골 과정에 손흥민 선수의 영리한 플레이, 전술적인 플레이가 빛났는데요. 토트넘이 풀럼을 상대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가 왜 중요했는지 상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경기의 마지막 일정이었습니다. 토트넘이 풀럼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승점 36점을 얻게 됐고요. 아스널 선두팀과의 경기에서 패배한 맨유가 승점 추가에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승점 39점에 멈춰있고 토트넘이 다시 한번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시권인 4위와의 승점차 3점으로 좁히면서 희망을 살렸습니다. 물론 토트넘이 맨유나 또 3위 뉴캐슬보다 한 경기를 더 한 것은 맞지만 맞대결 경기까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직은 현실적으로 4위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 경기에 패배했다면 오히려 풀럼이 5위까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풀럼은 토트넘과의 경기 승리하지 못하면서 6위 자리를 브라이튼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브라이튼이 레스터시티와 2대2로 비기면서 19경기만 치르고 31점이니까 브라이튼이 토트넘을 추격하는 팀의 입장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스널이 승점 50점 달성하면서 현재 선두고요. 맨체스터 시티는 황희찬 선수가 출전한 울버햄튼에 3대0으로 승리하면서 승점 45점으로 2위, 현재 우승 경쟁은 아스널과 맨시티로 압축되고 있고 4위 경쟁 뉴캐슬, 맨유, 토트넘이고요. 리버풀과 첼시는 여전히 9위, 10위로 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경기 영국 현지 언론은 최근 계속해서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선발에서 빠질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요. 콘테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변함없이 믿어줬습니다. 손케 쿨트리오가 선발 출전했고요. 좌우 윙백으로 로얄과 페리시치, 2명의 중앙 미드필더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 3백 로메로 다이어 데이비스, 골문 요리스까지 토트넘의 기존 주전 선수들이 그대로 출전했습니다. 풀럼 역시 기존의 주력 선수들이 큰 변화 없이 출전을 했는데요. 포진도 살펴보면 풀럼은 4-2-3-1, 토트넘은 3-4-3입니다. 풀럼은 미트로비치를 최전방에 배치하고 데코르도바 리드, 안드레아스 페레이라, 윌리안을 2선 공격수로 배치하면서 기술력과 속도감을 갖고 있는 선수들로 이제 장신 공격수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축구를 했고요. 팔리냐와 리드가 2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커버하고 로빈슨, 림, 디오프, 테테 등 운동 능력이 좋은 포백에다가 대단한 선방 능력을 보이고 있는 레노 골키퍼가 골문을 지켰습니다. 이날 경기 초반부터 흥미로웠던 부분은 사실 손흥민 선수가 페리시치와 함께 뛸 때 합이 맞지 않는다, 동선이 엇갈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콘테 감독도 이런 문제들을 의식한 듯 손흥민 선수를 중앙 쪽으로 많이 올려쓰는 그런 형태를 보였는데 실제로 경기 시작 1분 만에 페리시치가 왼쪽 측면으로 벌리고 후방에 쳐져서 배우로 침투하는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로빙스루 패스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케인이 밑으로 내려와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치고 들어가는, 손흥민 선수가 잘할 수 있는 패턴 플레이를 시도하는 모습이 흥미로웠는데요. 하지만 전반전 초반 주도권은 풀럼이 가져갔습니다. 최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연승을 거두고 있던 풀럼인데요. 오른쪽 측면 공격이 매서웠어요. 데코르도와 리드 선수가 측면에서 가운데로 꺾어 들어오면서 시도한 왼발 크로스 패스가 문전으로 날카롭게 이어졌는데 로메로 선수가 함께 수비를 가담해주면서 간신히 커트를 했어요. 전반 10분에는 역습 공격을 전개하던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그 강한 압박으로 인한 풀럼의 공세에 좀 공을 뺏기면서 바로 이어진 데코르도바 리드의 슈팅이 좀 날카롭게 구석으로 향했는데 요리스가 선방을 했습니다. 전반전에는 풀럼의 오른쪽 공격수 데코르도바 리드의 개인적인 능력이 굉장히 돋보였는데요. 전반 13분에도 손흥민 선수가 페리치와 연계 플레이를 잘 만들었어요. 호이비에르가 연결해준 전진 패스, 이번에도 페리치와 손흥민 선수가 겹치지 않고 좀 벌려 움직이면서 특히 손흥민 선수가 스트라이커 위치에서 케인보다 앞쪽 또 케인의 옆쪽에서 움직이면서 측면에서 벌려 움직이는 페리시를 향해서 스루 패스를 보냈고 이렇게 진행된 공격이 또 세트피스 기회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매서웠던 쪽, 좀 더 날카로웠던 쪽은 풀럼인데요. 전반 19분에도 데코르도바 리드 선수가 배우로 길게 이어진 패스를 받아서 수비를 끌고 들어간 이후 본인이 끌고 들어가면서 생긴 공간 쪽으로 다시 빼줬고 오른쪽 풀백 테테에게 공을 연결해줬거든요. 여기서 테테의 크로스 패스가 문전으로 배달될 때 토트넘 3백이 중앙으로 침투한 미드필더 리드 선수를 완전히 놓쳤어요. 리드가 순간적으로 침투해 들어오니까 미트로비치와 윌리안만 신경 쓰던 토트넘 3백이 자유롭게 슈팅 찬스를 내줬는데 이 리드 선수의 하프 발리 슈팅을 요리스가 잘 막아내기도 했고 또 이 슈팅이 정면으로 쏠리기도 하면서 토트넘이 실점 위기를 넘겼습니다.
전반 28분 손흥민 선수가 계속해서 중앙 지역에서 본인의 영향력을 높이면서 역습에 천병 역할을 했는데요. 3, 4명의 풀럼 선수들이 빠르게 내려와서 에워쌀 정도로 손흥민 선수의 역습이 위협적이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이 3, 4명이 둘러싸이면서 파울을 당할 법한 상황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공을 빼내려고 하는 순간 테테 선수의 태클을 피해서 공을 차려고 했는데 공이 이미 빠져나가면서 테테 선수의 이제 정강이를 밟는 상황이 나왔어요. 의도된 것은 아니었지만 또 밟았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경고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반 30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찔러주면서 오른쪽 측면에 있던 쿠루세스키가 순간적으로 수비 뒤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디오프 선수가 쿠루세스키의 얼굴을 가격하면서 넘어뜨렸는데 파울이 아니라 정당한 몸싸움으로 인정이 되면서 페널티킥을 얻을 수 있었던 토트넘의 기회가 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로 이동해서 경기 영향력을 많이 높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36분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쿠루세스키가 가운데로 내준 공 오버래핑을 로얄이 받아서 그대로 슈팅 때려갔는데 이게 이제 니어포스트 쪽으로 잘 들어갔지만 레노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42분에는 풀럼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날카로운 모습 보였는데요. 안드레아스 페레이라의 크로스를 팔리냐가 문전 근거리에서 헤더 슈팅으로 연결했고 사실 이 헤더 슈팅이 골대 안으로만 들어갔다면 토트넘이 또 한 번 뼈아픈 실점을 할 수 있었는데 이 헤더 슈팅이 크로스바를 크게 넘기고 말았어요. 그리고 전반전이 끝나기 전 전반 추가 시간에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게 됩니다. 벤 데이비스가 왼쪽 센터백으로 공격에 많이 전진하면서 토트넘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번 경기 확실하게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 스트라이커와 가깝게 움직이면서 중앙 지역에서 좀 이선으로 내려오면서 공을 받아주는 상황이 나왔어요. 벤 데이비스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시킨 패스 손흥민 선수가 받았을 때 또 한 번 풀럼의 선수 3명이 에워쌉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컸던 풀럼인데 그것을 손흥민 선수가 역이용을 했죠. 3명을 끌어들인 이후에 이선으로 또 빠져 움직이는 케인과 교체되면서 케인 선수 쪽으로 공을 툭 밀어줬고 케인이 이 공을 받아서 터닝 슈팅을 때렸는데 이 슈팅이 오른쪽 골문 하단 구석으로 날카롭게 들어가면서 원더골이 됐습니다. 케인 선수의 발목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슈팅 감각이 얼마나 대단한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케인 선수가 편안하게 공간을 확보하면서 슈팅할 수 있었던 것에는 3명의 수비수를 손흥민 선수가 끌고 가면서 또 가면서도 적절한 타이밍에 패스를 내줬던 부분 영리한 움직임과 판단 그리고 정밀한 패스가 합이 맞았다. 손케디오가 또 한 번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합작골 기록을 자체적으로 또 경신하는 그런 골이 나왔습니다. 전반전 기록 살펴보면 양팀 모두 슈팅 횟수는 7개로 똑같았고 오히려 유효 슈팅은 풀럼이 더 많았지만 토트넘의 이 2개 유효 슈팅 상황에서 마지막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1대0으로 리드한 채 마쳤는데요. 후반전에도 초반에는 토트넘이 먼저 좋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페리치 선수가 번갈아서 코너킥을 차왔는데 이번에는 또 코너킥도 함께 찼어요. 페리치가 근거리에서 슬쩍 밀어주고 손흥민 선수가 크로스를 올리는 척하면서 다가온 쿠루세스키에게 공을 밀어줬거든요. 여기서 쿠루세스키의 크로스 패스를 반대편에서 돌아 들어온 벤 데이비스가 헤더로 또 짧게 패스 연결을 내줬고 케인 선수가 헤더 슈팅을 연결하면서 약속된 세트피스 장면이 나왔는데 하필이면 케인 선수의 헤더 슈팅이 또 가운데로 쏠리면서 레노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이 조금 실리적이고 효율적인 경기를 펼치고 있던 와중에 풀럼은 65분에 미드필더 리드를 빼고 케어니를 투입하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변화를 줬고요. 또 75분에 곧바로 윌리안이 내준 공 교체로 들어온 케어니의 크로스 패스를 미트로비치가 헤더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이 헤더 슈팅도 좀 무산이 되면서 풀럼은 마무리를 좀 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토트넘이 이제 주말에 FA컵 경기도 있고 이어서 맨시티와 경기도 한 차례 더 있고 빡빡한 일정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수 교체를 진행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를 빼주고 히샬리송을 교체 투입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체력을 좀 안배해줬습니다. 이에 맞춰서 풀럼은 계속해서 공격수를 추가 투입했는데요. 오른쪽 풀백인 테테를 빼고 2선 공격수 솔로몬을 투입을 했습니다. 88분에는 윌리안과 데코르도와 리드를 빼고 장신 공격수 비니시우스 그리고 윌슨을 투입하면서 확실하게 골문으로 공을 붙여주자라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실제로 89분에 교체로 들어간 솔로몬의 가마차기 슈팅이 요리스의 선방에 막히기도 했고 다른 장신 공격을 활용한 플레이들이 이어졌지만 토트넘이 침착하게 굳히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90분이 됐을 때는 콘테 감독이 쿨루셉스키를 빼고 중앙 미드필드인 이브 비스마를 투입하면서 3-5-2로 대형을 바꾸고 케인과 히샤이성을 최전방에 두고 나머지 선수들은 거의 수비만 한 형태로 추가 시간 6분을 흘려보냈고요. 결국엔 토트넘이 1대0 승리로 안정적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후반전에 풀럼이 계속해서 공세를 펼쳤기 때문에 경기 전체 기록을 봤을 때 풀럼이 53%의 볼 점유율을 가져갔고 기대 득점도 1.18골로 0.90골이었던 토트넘보다 앞섰고 슈팅 숫자는 10대 10이었고 빅찬스도 하나씩 있었는데요. 결국엔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고 또 선제골을 넣었을 때는 안정적인 팀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1대0 승리, 최근에 연패를 끊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토트넘은 또 한 번 연승을 이룰 수 있는 일정을 맞이했습니다. 오는 주말 1월 29일 일요일 새벽 3시에는 하부 리그 팀인 프레스턴 노스엔드와 FA컵 4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토트넘이 올 시즌 사실상 유일하게 우승컵을 노릴 수 있는 대회라고 할 수 있고요. 이어서 2월 6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맨체스터 시티와 한 차례 더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사실 풀럼을 이기지 못했을 경우 맨시티전까지 내리 리그 4연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론이 컸던 토트넘입니다. 하지만 정작 맨시티 원정에서 먼저 2골을 넣으면서 또 좋았던 모습, 맨시티의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이후 후반전에 4골을 내주면서 패배했는데 이번 풀럼전처럼 안정적으로 후반전을 운영할 수 있다면 또 프레스턴전까지 승리하면서 연승의 기세가 이어진다면 토트넘이 다시금 맨시티를 상대로 강한 모습, 또 맨시티를 상대로 굉장히 오랫동안 더블을 당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좀 서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또 2월 12일에는 레스터시티 올 시즌 부진한 팀과의 경기가 있고 2월 15일 새벽 5시에는 AC밀란과 아주 중요한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콘테 감독 최근에 많은 거친 논란 속에서도 이번 풀럼전 승리를 통해서 조금은 자신감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또 손흥민 선수도 이번 경기 자신의 올 시즌 3번째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 또 이전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부담을 떨쳐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과연 앞으로 토트넘이 또 어떻게 FA컵 경기를 준비하고 맨시티와의 빅매치 준비할지 한준TV에서 최신 소식들, 손흥민 선수의 상황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에 대한 정밀한 분석, 손흥민 선수와 페리시 선수의 합이 정말로 괜찮아진 것인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의 상세한 분석 콘텐츠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한준TV에서 새로 올라오는 영상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